일본이 24일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밝히면서 전국 수산물 생산량 1위인 전남 수산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목포시의 목포 신안 통합 노력이 너무 느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력도 예산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조선업체 노동자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 조선소 경영진들에 대한 처벌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전남 국제 수목 비엔날레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분야별로 막바지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전국 수산물 생산량 1위인 전남 수산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수협과 어업인들은 원전 오염수 방류 이전에도 수산물 소비량이 40% 감소했는데 방류가 시작되면 그 피해를 가늠할 수 없다며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특히 일본은 자국 어민들에게 장기간 피해 보상을 약속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안전하다는 홍보에만 급급하다며 현실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24일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지역 정치권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경악스럽고 통탄할 일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격을 훼손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는 등 굴욕적 외교를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전남도당도 일본의 결정을 규탄하며 피해 어업인 등을 위해 피해 보상 지원에 관한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신안과 목포, 목포와 신안 통합 여론이 신안 지역에서 급격히 반대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박홍렬 목포시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통합을 외치고 있지만 목포시의 예산과 조직을 따져보면 통합의 접근 방법이 너무 느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지역 소멸 순위 전국 1위인 신안군. 면적이 50여 제곱킬로미터로 신안군 아패도보다 작은 목포시. 양 시장 군수는 통합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방향이라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 미래를 보면 통합이 우리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미래 세대들에게 비전을 주고 희망을 주는 이 땅으로 만들어 보자. 하지만 통합을 마주하는 양 지역 주민들의 온도 차이는 매우 큽니다. 신안 군민 절반 이상이 반대하고 있지만 목포 시민 10명 가운데 7명은 지역을 살릴 유일한 방법으로 통합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포시의 통합 정책은 시민들의 여망과 달리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박홍률 시장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통합 문제는 5번째로 언급됐고 목포시의 조직과 예산도 미미한 수준. 통합 업무를 추진하는 큰 목포 기획단은 단장과 팀장, 팀원 등 4명에 불과하고 예산도 3억 9천여만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목포 신안 통합의 선순환 효과를 미리 체감할 실질적 정책도 미흡합니다. 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좀 챙겨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양 시군이 통합 용역을 발주했지만 지금까지 6번의 통합 실패 사례에서 보듯 설득의 시기를 놓치면 목포시의 아무리 좋은 용역과 정책도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조선업체 노동자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사고가 난 대형 조선소 경영진들에 대한 처벌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현대 3호 중공업에서는 올 들어 모두 2명의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최근 40대 노동자가 튕겨져 나온 철판에 맞아 숨졌고 지난 1월에는 건조 중인 선박 안에서 하청 소속 노동자가 근무 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망 원인을 두고 유족과 회사 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노동부 조사는 7개월째 진행 중입니다. 현대 사무중공업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입니다. 한편 올 들어 대불산단에서만 모두 4명의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지난달에는 대불산단 내 한 선박 블록 제조업체에서 하청 소속 노동자가 사망했고 5월에는 또 다른 업체의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후진하는 지게차에 치여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난 일부 업체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를 놓고 여전히 논란입니다. 조선업계 다단계 하청 구조 때문에 노동자들의 안전 위협은 물론
중대재해처벌법도 교묘히 빠져나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협력업체, 물량팀은 산업안전이라는 시스템은 붕괴되고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조선소 경영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금도로 사업장에서만 작년 이후로 조선업에서 8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중대재해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2년이 다 돼가지만 어느 조선소의 대표이사도 기소된 바가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들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조선업계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업체의 안전 불감증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은 위험한 환경 속에서 계속해서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해남 부동지구에 추진되는 태양광 발전 사업을 두고 해남 지역에서 찬반 논란이 여전히 거셉니다. 이른바 착한 태양광 발전이 필요하다는 농민회 등의 반대와 합리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해남군이 맞서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솔라시도 기업도시가 들어서고 있는 해남군 산이면 구성지구에 이어 부동지구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1조 7,800억 원의 민간 자본으로 328만 평 부지에 한빛원전 한 기 규모인 1기가와트급 태양광 발전소를 시설하는 계획입니다. 생산된 전력은 아리백 전용 산단에 공급해 세계적인 데이터 센터 유치를 추진한다는 겁니다. 지자체 주도로 추진되는 이른바 집적화 단지로 수익금 중 연간 85억 원이 주민들의 몫입니다. 신산업은 유치하고 또 이것이 농업과 농촌에 어떻게 조화를 이뤄서 같이 가야 될지 그런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주민 설명회는 무산됐지만 마을별 설명회를 거쳐 해남군 농민회 주최로 첫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주민들은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에는 공감하지만 대규모 토지를 잠식하는 방식은 반대한다는 입장. 이미 해남 지역에서 가동 중인 태양광 발전 규모가 600만 메가와트로 고리원전 1호기 규모와 맞먹는다며 생산력 있는 토지를 잠식하는 개발은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농지를 없애고 또 그 농지를 삼터로 살아가는 농민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거기에다가 태양광을 하겠다 이런 방식의 태양광 건설은 안 된다라는. 찬반 양측의 주장은 팽팽하지만 실력 대결이 아닌 토론의 장이 마련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해남군과 농민회는 오는 10월까지 몇 차례 더 공개 토론을 통해 접점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전남 국제 수묵 비엔날레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작가들은 막바지 작품 만들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고 전라남도는 비엔날레 성공 개최를 위해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한지 위에 검은 먹을 이용해 인물과 사물 등 다양한 작품을 그립니다. 국제 수묵 비엔날레에 참여하는 15개국 23명의 작가가 지난 12일부터 목포에 머물며 작품 만들기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It's wonderful to have the opportunity to work here. It's a great pleasure to be with all the other artists and to have the invitation. 우리가 목포에서 제가 느꼈던 되게 활기차고 다채로운 느낌하고 그런 것이 이제 겹쳐져서 이런 작품을 하게 됐습니다. 올해 3회를 맞는 전남 국제 수묵 비엔날레는 물드는 산, 멈춰선 물이라는 주제로 펼쳐집니다. 비엔날레 준비 상황 최종 보고회에서는 개막식 준비부터 교통과 주차, 관람객 편의와 안전관리 대책 등을 점검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국제 수묵 비엔날레가 세 번째 행사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행사는 이레이에 대해 그 개최했던 그 성과와 그 어려운 점, 문제점을 잘 포함해서 이제는 전남 국제 수묵 비엔날레에는 19개국 190여 작가가 참여할 예정. 수묵 패션 공연과 수묵 아트 마켓, 합죽선 만들기 체험 등도 마련됐습니다. 또 올해는 15개국 30여 명의 주한 외교사절단을 초청해 수묵의 세계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2023 전남 국제 수묵 비엔날레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목포와 진도 등 전남 일원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목포 출신 가수 이난영은 지난 1953년 3명으로 구성된 걸그룹 김시스터즈를 만들었습니다.
미국으로 진출해 한류를 알리기도 했는데요. 목포시는 K-팝의 원조는 목포란 점을 널리 알려 관광 브랜드화할 계획입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머리를 올려 묶은 3명의 여성이 흥겨운 스윙 재즈 리듬에 맞춰 노래합니다. 목포시 출신 가수 이난영 씨의 두 딸과 조카로 결성돼 1953년 데뷔한 3인조 걸그룹 김시스터즈입니다. 김시스터즈는 1959년 동양에서 온 마녀들로 불리며 아시아 최초로 미국에 진출해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한류의 힘을 처음으로 세계에 알린 김시스터즈. 목포시는 김시스터즈의 탄생의 근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K-팝 한류 열풍에 초석을 다진 셈입니다. 오늘날 K-팝 스타들이 미국에 진출하고 해외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미국에 진출했던 첫 번째 걸그룹이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지난 2020년 목포에는 이난영과 김시스터즈 전시관도 개관했습니다. 음악사적으로 목포는 새로운 글로벌 방향을 모색할 시점. 이런 가운데 K-팝 원조 목포라는 브랜드 콘텐츠를 모색하기 위한 포럼도 열려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원초적으로 K-팝의 원조는 목포다라는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목포시는 애양의 도시 브랜드를 더욱 굳건히 해서 K-팝 원조를 넘어 우리나라 문화예술이 전 세계에서 주목받을 수 있도록 힘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목포시는 목포가 K-팝 원조다라는 브랜드를 더욱 구체화해 새로운 목포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정부가 쌀 생산량 감소를 위해 독려한 논콩이 고사하거나 생육 부진으로 수확을 기대하기 어려워지면서 농민들이 논콩 갈아엎기로 항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성과 영광, 화순, 강진 등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된 논콩 갈아엎기에 참여한 농민들과 농민회, 진보당 의원들은 이번 논콩 문제는 농촌형 잼버리 사태나 다름없다며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논콩 피해를 국가가 전액 배상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남군 농민회와 전국 쌀 생산자 연합회 해남군 지부는 오늘 해남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부 보유국 5만 톤 방출 결정을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농민회 등은 이번 정부의 결정이 시중 원료국 부족을 호소한 농협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결정됐지만 쌀값 20만 원이 형성되지 않으면 비축미를 방출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저버린 것이라며 올해 시장 방출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